MBCT는 영어로 Mindfulness Based. Mindfulness가 우리가 알아차린 명상이잖아요. 명상에 근거한 Cognitive Therapy, 인지치료. 인지치료는 인지치료인데 뭐에 근거했어요? 명상에 근거한 인지치료. 이게 왜 나왔냐면 약물요법이나 인지치료로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재발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상 우울을 경험한 환자 집단에서 MBCT 집단은 일반 치료에서 나타난 재발률의 거의 78%의 반인 36%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인지치료를 하면 78% 정도가 재발을 했는데 MBCT는 반, 36% 정도로 재발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인지치료는 우울한 느낌, 즉 우울한 감정을 유발하는 역기능적인 신념, 생각.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발견해서 그 신념을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신념으로 바꿈으로써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 코칭을 많이 하는데 비즈니스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막 밤을 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혼자 막 밤새고 낑낑대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찾아보면은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조직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바꿔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지치료를 할 수도 있고 명상상담에서 영상관법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밤새고 끙끙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뭔지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나 신념을 교정해도 그 생각이나 신념과 연합된 감정이 너무 깊이 있어갖고 감정이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러들여서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활용한 MBCT에서는 생각이나 그 신념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평상시 알아차리지 못한 몸 느낌, 느낌 명상, 그다음에 감정, 생각 알아차리기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우리 매번 하는 염지관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보다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대로 지나간다라는 입장으로 그를 치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MBCT는 우울한 사람이 보통 우울한 느낌을 나다 또는 우울한 느낌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의 것, 나라고 하는 집착하거나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명상을 이용해서 이거를 탈동일시 또는 탈중심화 또는 탈융합 또는 메타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탈중심화라는 거는 알아차린 명상을 활용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올라올 때 생각이나 감정은 항상 생각일 뿐이고 실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중심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덜 반응하게 되고 생각과 감정이란 게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거다를 깨닫게 해서 그것의 악순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영상관법입니다. 이 영상관법은 인경 스님께서 만든 방법인데요.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상 상담은 상담과 명상이 결합돼서 첫 번째 공간과 지지적 단계, 두 번째 명료화 단계, 세 번째 체험적 단계, 네 번째 행동적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일반 상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 예를 들면
행동치료, 인지치료 많은 그 심리학에서의 접근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세 번째 단계인 체험적 단계가 조금 다릅니다.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은 힘들었던 상황이나 장면을 노출시켜서 다시 직면하고 그걸 다시 재경험한다라는 의미의 체험적 단계라는 거고, 거기서 쓰는 방법이 호흡 명상, 느낌 명상, 영상감법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영상감법은 쉽게 말하면은 고통스러웠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서 본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본다. 영상, 장면을, 고통스러웠던 장면을 다시 본다라는 의미고요. 증상이 나타나는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영상, 사진으로 떠올려서 탐색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울, 불안, 분노 이런 감정과 감정으로 인한 신체의 느낌, 뭐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신체의 느낌에 머무러서 충분하게 느껴보는 느낌 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항상 어디에 남는다 그랬죠? 예, 신체, 몸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 신체에 남는 그 느낌을 느낌 명상으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영상을 떠올려서 감정을 일으킨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각. 어유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생각을 찾아내서 우울한 사람의 우울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능하다. 그 생각을 찾아내서 그 생각을 일으킨 감각자료 또는 단서가 사진 안에 있으니까 그걸 보게 되면 스스로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상감법은 영상을 떠올리고 나서 영상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방법들과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인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영상감법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성찰을 한다는 게 다른 상담기법과 대표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성찰을 해요. 이따 실습을 할 텐데 생각들이 저절로 바뀌어요.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왜 무능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계속 저항해요. 근데 자기가 성찰을 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영상감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감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를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속으로. 그죠? 마치 1대1과 하는 것처럼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시고 속으로 대답하면 되는데요. 약간 최근에 우울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우울했던 경험을 가지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우울한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힘들었던 상황을 갖고 해도 되고, 난 최근에 힘든 상황 없었어 그러면 예전에 힘들었던 상황을 갖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힘들었던 상황은 한 번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감이 되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최근에 우울했거나 힘들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상황에서 제일 힘들었던 장면을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자, 그 사진을 선명하게 한번 떠올려 봐요. 자,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봐요. 우울인지, 불안인지, 분노인지, 짜증인지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요. 자, 그리고 그 감정의 강도가 10점 만점에 7점인지 8점인지 9점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자, 그리고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내 몸에서 어디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 봐요. 가슴이 답답한지, 가슴이 뛰는지, 머리가 아픈지, 어깨가 무거운지, 얼굴이 화끈대는지. 자, 그리고 그 느낌의 강도가 10점 만점에
7점인지 8점인지 9점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자, 그리고 배에다 손을 대고 호흡을 하면서 그 느낌, 몸의 느낌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의 느낌이랑 숨을 내쉴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지금 몸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자, 이거 몸에 남았던 느낌을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자, 다시 또 해볼게요.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봐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요. 그리고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내 몸에서 어디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이번에도 배에다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호흡을 하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의 느낌이랑 숨을 내쉴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그대로 지켜봅니다. 예, 잘했어요.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도 숨을 들이마실 때랑 숨을 내쉴 때 느낌이 어떻게 달랐어요? 들이마실 때가 편했다? 아니면 내쉴 때가 편했다? 아니면 똑같았다? 각각 달랐죠? 오케이, 좋아요. 자, 느낌 명상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자,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보세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이번에는 내 몸에서 어디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또 배에다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호흡을 하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의 느낌과 숨을 내쉴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그대로 지켜봅니다. 예, 잘했어요.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자, 지금 한 게 감정은 항상 몸에 남는다고 했죠. 그 몸에 남아있는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느낌 명상을 한 거고요. 자, 다음에는 그 감정을 일으킨 생각이 뭔지 생각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봐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자, 그리고 그 사진을 처음에 탁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이 확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정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 생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예를 든다면 나를 무시한다? 아니면 나는 무능하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생각은 사진 안에 있는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듣고 그 생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생각을 일으킨 단서가 사진 안에 있습니다. 자, 또 배에다 손을 대고 호흡을 하면서 그 생각을 일으킨 사진 안에 있는 단서를 그대로 지켜봅니다. 자, 장면 바꾸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지켜봅니다. 예, 잘하셨어요. 눈을 뜨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 힘든 일을 다시 이렇게 떠올려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면해서 다시 노출시켜서 직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또 눈을 감으시고 자,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 감정을 한번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엔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일으킨 단서가 사진 안에 있습니다. 또 배에다 손을 대고 호흡을 하면서 그 생각을 일으킨 사진 안에 있는 단서를 그대로 지켜봅니다. 이 장면 바꾸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지켜봅니다. 예, 잘했어요.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든 일을 다시 떠올려서 직면해서 본다는 게 누구에게나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같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자, 그리고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이번에도 그 생각을 일으킨 단서가 사진 안에 있습니다. 자, 배에다 손을 대고 그 사진 안에 있는 단서를 그대로 지켜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자,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볼게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강도가 10점 만점에 2점인지 3점인지 4점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그리고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내 몸에서 어디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느낌의 강도가 10점 만점에 2점인지 3점인지 4점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점수를 다 매기신 분은 눈을 뜨셔도 좋아요. 자, 처음 했을 때랑 마지막에 했을 때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몸 느낌의 강도가 줄어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상이 희미해졌다. 처음에는 선명했는데 하면 할수록 영상이 희미해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처음에는 그 감정이 일어난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성찰이 일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예, 좋아요. 제가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의 강도가 영상관법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죠. 그리고 몸 느낌의 강도도 훨씬 줄어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영상을 떠올렸을 때 영상이 굉장히 선명하면서 감정이 일어났는데 자꾸 하면 할수록 영상이 희미해지고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영상이 희미해졌다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변한 것도 처음에는 그 사진을 보면서 감정이 일으킨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스스로 성찰이 돼서 생각이 바뀌죠. 근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항한단 말이에요.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저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관법을 할 때 기본적으로 힘든 일을 다시 노출시켜서 직면하는 건 누구나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호흡이 안전판의 역할을 해서 안전한 공간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장면을 힘든 상황을 다시 떠올려서 다시 직면했는데 노출시켰는데도 그걸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울 상담
사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사례는 탈북 여성의 사례인데요. 중국의 자녀들을 놓고 혼자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가 무능해서 애들을 잘 키우지 못했다. 이 생각으로 굉장히 우울해해요. 그래서 영상간pov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또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죠? 호흡을 하면서 또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반추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울을 일으키는 생각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반복될 때마다 그 생각을 호흡을 하면서 알아차리고 지켜보라고 계속 유도해서 이런 거죠. 반복되는 생각이 더 끈질긴지 아니면 그때마다 내가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힘이 더 끈질긴지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의미라고 하면은 영상간pov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지금 한 것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조금 더 상세한 지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울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